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미 이제 다 배운 내용인데요. 싱글 슬릿 실험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감안한 더블 슬릿 실험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더블 슬릿, 그래서 이중 슬릿이죠. 실험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재검토를 합니다. 처음 우리 배울 때는 단순하게 요 싱글 슬릿 효과는 무시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막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는 안 그리겠습니다. 막 B하고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죠. 자, 요 두 개를 통과한 빛이 P점에 모였을 때 요때 요 P점에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공부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슬릿이 n개일 때도 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두 개일 때는 값이 4배 i0 그리고 코사인 제곱 y tilde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요 이제 간격이 t죠. 요 슬릿 두 개 간격을 t로 했을 때 요 y tilde가 값이 뭐냐 하면은 요건 단순하게 쓴 거고요. 람다 분의 파이 d 사인 세타고요. 요 세타는 이제 중심축에서 요 P점을 향하는 각도 이걸 세타라고 봤죠. 지금 그림에서는 세타가 크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축 부근이기 때문에 세타 아주 작은 값입니다. 사인 세타나 세타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슬릿 하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슬릿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요 뒤에 이제 코사인 제곱 y tilde라는 요런 어떤 오실레이트 하는 그런 이제 항이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요 d만큼 간격으로 벌어진 요 슬릿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요.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슬릿 하나만 통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i 값은 만약에 슬릿 하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칩시다. 그럼 이때는요.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도달했을 때 값은 E0 뭐 이렇게 나가 E0 곱하기 4인 해가지고 이때는 IP점은요. 세타에 상관없이 I0입니다. 요게 이제 답입니다. 요 당시에 여기. 그러니까 싱글 슬릿을 통과해 가지고 스크린에 도달한 빛은 슬릿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간섭 현상을 무시한 거죠. 사실은 이제 싱글 슬릿에도 나름대로 간섭이 있다는 거. 이게 싱글 슬릿 폭을 크게 보면은 사실은 거기도 싱글 슬릿의 윗부분을 통과한 거, 가운데 통과한 거, 밑에 통과한 거 이것들이 또 P점에서 이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다룬 싱글 슬릿 실험이고 이제 그걸 회절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죠. 근데 요 우리가 초창기에 이중 슬릿 할 때는 그때 만약에 싱글 슬릿 하나를 막아 가지고 슬릿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IP는 I0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세타에 무관합니다. 물론 이제 축 근처만 다룹니다. 축 근처에서는 세타에 상관없이 P점이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거의 I0를 그냥 균일하게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싱글 슬릿, 단일 슬릿이죠. 단일 슬릿 실험을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요 단일 슬릿 실험에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IP가 뭐가 되느냐? 이 단일 슬릿을 따로 써주면 이게 I0의 사인 제곱 베타 오버 베타 제곱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는 뭐였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싱글 슬릿이죠. 요 폭을 이제 요 폭을 A라고 봅시다. 요 폭을 A라고 놨죠,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P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요 P점에 도달하는 빛을 봤더니 싱글 슬릿이지만은 요 폭이 제법 있어가지고 윗부분을 통과하는 거하고
가운데 아랫부분 또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P점에 올 때 말이에요. 이렇게 올 때 빛들이 이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A 부분을 갖다가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이제 기억납니까? 이걸 Y축으로 놓고 요 A 값이 요 뚫린 부분, 요 부분을 각 부분을 통과할 때 P점에 도달할 때 요 이 P가 어떻게 되느냐? 요 단위 슬릿. 요 계산을 했습니다. 적분을 해 가지고 지난번 적분하는 공식을 대충 쓰자면 이런 식이었죠. 여기 이제 이 제로를 그냥 안 쓰고 이 제로에다가 여기 폭이 A고 폭 중에 dy 부분 그 A 전체 길이 중에 dy 부분 해당되는 요 폭 여기 말하자면 하나의 프랙션이죠. 일부분이죠. 요 dy가 이제 지난번에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이렇게 y 값이 변한다고 해서 봤는데 그 총 길이가 a죠. 그래서 a분의 a 하면 1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거 적분해가지고 이제 sin 관례고 KRY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걸 계산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단위 슬릿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뚫린 부분에 대한 적분이에요. 여기 이제 뚫린 부분. 뚫린 부분에 이제 y라는 이 이제 파라미터를 도입해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는 뚫린 부분을 통과한 각 빛이 P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제 전기장을 쭉 그냥 합친 거예요. 인테그를 하는 게 적분이 합한다는 뜻이죠. 이제 RY를 우리가 이제 RY가 바로 Y에 의존하죠. 요 구멍의 각 부분의 Y 값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뚫린 부분에 Y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쭉 적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해준 결과 나온 이 답만 적으면 이 과정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여기에 이 제로에다가 sin k r0 마이너스 오메가 t의 베타분의 sin 베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게 요거죠. 그래서 이제 IP를 구했더니 싱글 슬릿에 대한 IP를 구했더니 요거를 절대치 제곱해 가지고 이제 써준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참고로 요 R0는 요 센터에서 P0까지 거리가 R0죠. 기준 이제 센터에서의 값이고 RY는 요 센터가 아니고 요 구멍 뚫린 부분에 여기서 센터에서 위로 Y만큼 올라간 그 부분에 서 출발해가 P점까지 거리죠. 이제 말하자면 요게 RY죠. 요 이제 출발점 여기죠. 출발이 폭이 dy고요. 요 y 값이 있죠.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제 y를 적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노트 보면은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절대치 제곱하고 시간 평균 낸 거죠. 그래가 계산을 했더니 이게 답이 I0에 이제 뒤에 거는 t에 의존 안 하는 거죠. 베타 제곱하니까 나왔고 요 부분은 평균 내면 제곱해가 평균 내면 2분의 1이 되죠. 제곱 평균 하면은 2분의 1이 되고 그 2분의 1에다가 E0 요거 제곱하면 그냥 E0 제곱이죠. 그게 이제 I0에 해당되죠. I0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답이었죠. 여기 이제 요 효과가 바로 싱글 슬릿 실험 결과입니다. 싱글 슬릿 실험 결과를 담은 계산이죠. 그러니까 싱글 슬릿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블 슬릿하고 싱글 슬릿 이제 두 개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는 더블 슬릿 다시 봅니다. 더블 슬릿을 보는데 이제는 요 A의 길이를 무시 안 한 거죠. 그래서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 중심이죠. 슬릿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 거리는 D이고 그다음에 요 슬릿의 폭은 A입니다. 당연히 D가 A보다 크죠. A의 반과 위의 반, 밑에 반 합치면 2분의 2 합치면 A인데 거기다가 요 이제 막힌 부분까지 합친 게 D이기 때문에 당연히 D는 A보다 큽니다. 는 A보다
뭐 아주 크다고 뭐 대충 뭐 그냥 한두 배 정도가 아니고 한 10배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 D는 슬릿 사이에 그리고 A는 슬릿의 폭이니까 당연히 D가 A보다 다소 크다. 뭐 아주 크다. 아주 내지 아주하고 다소 중간쯤 됩니다. 사실은 큰 값이다 하는 거를 이제 마음에 두고요. 뭐 요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P라는 스크린이 놓이고요. 여기 슬릿이 두 개죠. 여기 막 P죠. 두 번째 막. 여기 이제 P점이. 그때 처음 우리가 답을 설립할 때는 요 A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냥 빛이 하나만 이렇게 나간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각 부분마다 다 통과한단 말이죠. 그게 아랫부분 슬릿할 때도 다 적분해 줘야 되고 윗부분도 적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P점에 도달하는 빛이 밑에서 뭐 중간에 어디엔가 오는 빛도 있고 또 위에서도 이렇게 오는 빛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Y축으로 잡았을 때 이제 계산할 때 말이죠. 그 아랫부분 요 싱글 슬릿에 대한 전기장도 합하고 또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요 지금 막 B를 통과하는 두 슬릿을 통과하는 빛은 결이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이제 간섭성이 있는 거죠. 이 막 A하고 전원은 제가 안 그렸습니다만은 왼쪽에서 람다라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 람다라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파장이 람다입니다. 요 두 빛은 코히어런트한, 다시 말하면 간섭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막 B에 도달했을 때는 위상이 똑같았는데 그다음 막 B에서 각 부분에서 출발해가지고 P점 도달할 때는 이 거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P점에 도달했을 때 이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요 슬릿 하나 있을 때는 계산 이미 돼 있죠. 그 하나 있을 때 계산 결과는 여기 전기장 계산이 나와 있죠. 여기 요 하나 있을 때 계산이 요겁니다. 여기. 근데 하나 더 생겼는데 이거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이게 이 머리가 조금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금세 알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 아래 부분을 통과하는 거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제 P점에서 이 전기장을 계산할 때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의 윗부분을 통과, 하나는 이의 아랫부분을 통과. 자, 우선 이 아래만 보면은 이 아래는 뭐겠습니까? 바로 싱글 슬릿이지 않습니까? 그 싱글 슬릿에서 람다란 빛이 들어와가지고 막 B의 싱글 슬릿을 통과가 P로 갈 때 각도가 이건 세타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이제 중심에 하나 그러니까 요 각도 세타 이거는요. 지금 제가 요 빛에 여기 이제 빛 윗빛하고 아랫빛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지금 보면은 P점이 만나는데 요 세타 값을 다르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 막 B하고 스크린 값이 굉장히 멀고요. D나 뭐 A나 E에 비해 가지고 요 거리를 L이라고 그랬죠. 요 L은 아주 큰 값이에요. 그래서 세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위를 지나가는 빛이나 아래를 지나가는 빛이나 거의 평행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세타 값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어떤 그 근사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였습니까? 여기 계산이 돼 있죠. 계산된 요 그대로 적겠습니다. 요거 요 아래 부분 이미 계산이 됐다. 이거죠. E0에 sin K R0 마이너스 오메가 T의 베타분의 sin 베타다. 그리고 요 베타 값은요. 요 베타 값을 제가 안 적었네. 요 베타 값을 지난번에 뭐 다 이미 나와 있죠. 베타 값이 뭐냐면은 람다분의 파이 A sin 세타입니다. 그 P점에 따라 베타가 변하죠. P점이 변하면요 세타 각도가 변하고 그러니까 베타도 변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베타는 같은 값이에요. P점이 이제 변하면은 변한다. 이게 그게 구멍이 두 개 지금 스몰 d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슬릿 두 개가 사실은 이 스크린 전체 그리면서는 거의 축에 바짝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는 뭐가 되겠느냐? 이 위. 참고로 이 R0가 뭔지 소개했죠. R0는 이 아랫부분에 센터를 통과해가지고 P점까지 그리죠. 그래서 R0는요, 이 아랫부분 여기에 빨강색으로 할게요. 아랫부분, 요 아래 슬릿의 딱 가운데 부분에서 P를 연결하는 요 거리를 R0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위에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아래는 없다고 보고 위만 보면 됩니다. 윗부분은 파랗게 할 거예요. 파란 부분에 가운데에서 딱 센터에서 P를 향하는 요 거리를 여기 윗부분이니까 요건 R0 프라임이라 다시라 그럴까요? 그걸 R0 다시 하면은 윗부분은 그냥 요 결과를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됩니다. E0의 사인 K의 R0 대신에 이제는 위치가 그냥 윗부분에 요 R0 프라임으로 바꿔주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하는데.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P점이 있고 근데 구멍의 가운데서 P점까지 거리가 R0이고 그때 계산하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근데 지금 위에 거는 가만 그래 봤더니 구멍이 하나 있고 P점이 있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중심에서 P점까지 거리만 달라졌죠. 그래서 그것만 싹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그건 뭐 제가 반복 안 하더라도 뭐 정 안 되면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하면 이게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요 두 값을 합쳐주면은 이제 비로소 싱글 슬릿 효과를 감안한 더블 슬릿 실험 결과에서의 P점에서의 전기장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쳐볼까요? 자, 그럼 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보시면은 E0하고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은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괄호를 열고 좀 옮깁시다. 이제 사인 함수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K R0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K R0 프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T죠. 하나는 R0는 아랫부분의 센터에서 P점까지 거리. 그 다음 두 번째 R0 프라임은 윗부분 싱글 슬릿이죠. 그 더블 슬릿 중에 윗부분 슬릿. 그곳의 센터에서 P점까지 거리예요. 요건 공식이 있죠. sin A 더하기 sin B는 2 곱하기 sin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2분의 A 빼기 B죠. 그래서 요거 이꼬르 E0하고 공통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요. sin 더하기 sin은 2 곱하기 sin 2분의 요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요거 뺀 거. 요 뺀 거는 차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코사인은 그래서 이번 펑션이죠. 안에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앞에 거는 두 개 다 하면 되니까 K에 R0 더하기 R0 프라임 빼기 2 오메가 T고요. 두 번째는 빼주는 거니까 오메가 T는 상쇄되고 없어지고요. K로 묶으면은 R0 빼기 R0 프라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2자는 밖으로 빼주고요. 이 제로에 베타분의 사인 베타에 자, 이제 요 계산하면 앞에 거는 사인에 R0하고 R0 프라임의 반에 해당되는 거죠. K에다가 R0가 R0 프라임의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R0 더하기 R0 프라임. 그 대충 R0하고 똑같습니다만은 빼기 오메가 T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K에 R0 빼기 R0 프라임이다. 이제 R0 빼기 R0 프라임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가만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P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는 람다분의 2파이 딱 주어져 있고요. R0도 주어져 있고 R0 프라임도 주어져 있고 T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T의 함수죠. 요 뒤에 부분은요. T하고도 상관없는 상수예요, 지금. 물론 이제 요 P점이 변하면 변합니다만 P점이 이제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T하고는 무관합니다. T와 무관한 상수예요. 그리고 R0하고 R0 프라임 빼면 뭐가 되느냐? 이 그림 보시면은 다시 볼까요? 요 P점이 쓰면은 요거하고 요 글인데 여기 이제 R0고 여기 R0 프라임이죠. R0가 더 긴데 요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요 수직으로 내린 요게 요 D죠, 요 거리가. 요 이게 슬릿과 슬릿 사이니까 센터를 지나는 센터에서 센터까지 그리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차이죠. R0에서 R0 프라임 빼면 여기 뭐냐면 D 사인 세타죠. 그래서 R0 빼기 R0 프라임 요 값이 바로 D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P가 뭐가 되느냐? 2배 2제로에 사인 베타 오버 베타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의 K의 2분의 R0 더하기 R0 프라임 빼기 오메가 T가 있고요. 사인 2분의 AD 사인 세타다. 요거예요. 자, 2분의 KD 사인 세타, 2분의 KD 사인 세타는 K를 갖다가 람다분의 2파이 대입하면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는 사실 우리가 Y 틸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 요거 이제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더블 슬릿 실험에도 나오고 라지 N 슬릿에서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 게 간단하니까 그 요거 대신에 Y 틸드 써주고요. 요 참고로 Y 틸드는 P점, P점 위치에 따라 변하죠. 요 사인 세타가 변하니까. 근데 T에 의존하는 텀은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Y 틸드라고 써주고 요걸 Y 틸드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P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 EP의 절대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절대치 제곱해가지고 시간 평균. 근데 요 놈은 제곱해가 시간 평균 내면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2분의 1하고 E0 제곱하고 합친 거를 I0로 썼죠. 그래서 IP는 요거는 뭐냐면은 EP의 절대치 제곱 곱하기 알파입니다. 알파. 이제 알파가 비례상수예요. 요거 해주면은 알파 곱하기 EP 제곱하면 400 곱하기 E0 제곱에 베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베타에 요것에 이제 시간 평균 바를 써줘야 됩니다. 시간 평균. 요 사인 제곱의 시간 평균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이거는 시간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곱하고 y 틸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요 2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E0 제곱을 우리는 I0라고 놨거든요. 그래서 4배 I0 베타 제곱의 사인 제곱 베타의 코사인 제곱 y 틸드 이게 바로 이제 최종 답입니다. 이게 최종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슬릿해서 우리 지난번에 할 때는 요 틈이 없었죠. 여기 이제 새로 등장한 항입니다. 새로 등장. 그래서 A 값이 이제 여기 베타하고 y 틸드는 정의했습니다만 한 번 더 씁시다. 요 베타란 값은요.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세타고 y 틸드 값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세타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D가 A보다 크죠. A에 말하자면 한 뭐 10배나 이 정도 된단 말이죠. 대충 뭐 5배 될 수도 있고 10배 뭐 그건 우리가 슬릿 사이 간격을 두기 나름인데 그래서 Y 틸드하고 베타하고 비교하면 요 D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세타가 주어지더라도 주어진 세타에 대한 베타와 Y 틸드 값이 일단 다르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타가 변하면은
베타도 변하고 y tilde도 변하죠. 근데 세타가 변할 때 베타 변화보다 y tilde 변화가 더 빨리 변하겠죠. d가 더 크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d에 비해서 a를 무시할 수 있다. 만약에 a 값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우죠. d에 비해서 a가 형편없이 작다. 그러면 굳이 베타를 뭐 이렇게 살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때는 베타를 그 0으로 넣으면 됩니다. 베타를 그 0으로 넣으면은 그럼 이거 잘 아시죠? 이 베타가 0으로 가면은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뭐가 되느냐? 1이 돼 버리죠. 그 제곱해도 1이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러분 만약에 a 값을 무시하는 경우라면은 IP는 바로 4배 I0에 코사인 제곱 Y tilde 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슬릿 실험에 이제 해당하는 계산적이 이론적인 계산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계산한 거죠. 근데 이제는 요 새로 등장한 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I 값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더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보면 세타의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타의 함수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봅시다. 이게 쉽지 않겠죠. 이제 이런 거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두 개입니다. 함수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4배 I0는 그냥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요 새로 등장한 요거는 싱글 슬릿 효과고요. 그다음 코사인 제곱 y tilde하고 4까지 합쳐야 됩니다만은 4는 단순하게 뉴메리컬 팩터니까 빼고 합시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y tilde하고 그다음에 베타분의 사인 베타의 제곱하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함수가 두 개인데 일단 싱글 슬릿에 해당되는 요 함수. 자, 요 함수 값은요. 요 이꼬로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자, 1은 어디에서 되느냐? 요거는 베타 값이 0일 때 됩니다. 0으로 가면은 이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값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0을 제외하고요.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은 요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 되죠.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베타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이런 값이 되면은 요 함수가 0이 됩니다. 자, 이제 베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를 베타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세타 기준으로 합시다. 사인 세타나 뭐 세타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죠. 작은 값이니까. 요게 이제 0일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가 요 값이 말이죠. 예를 들어 파이가 됐다. 베타가 파이란 얘기는 사인 세타가 a분의 람다는 얘기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사인 세타 또는 세타, 그냥 사인 세타로 씁시다. 요 값이 요건 그냥 0이고요. 요 값이 a분의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2 람다 요런 값들에서 요 함수는 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축을 사인 세타 또는 세타 축으로 봅시다. 뭐 사인 세타로 봐도 되고 또는 세타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값만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요 함수 베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베타는 1이 되죠. 이게 이제 회전 효과입니다. 이제 1이 됩니다. 1 함수 값이에요. 1 이렇게 찍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되는 데는 이 사인 세타가 a분의 람다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분의 람다예요. 여기가 a분의 람다. 요는 a분의 2 람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쪽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리지 맙시다. 거기서 0 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대충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의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1까지 올라갔다가 쭉 제로가 됐다가
또 요 부분은 지난번에 계산했습니다만 요 이제 사인 베타는 기껏해야 1 정도 0인데 베타가 이제 자꾸 커지게 되죠. 그래서 높이는 작아집니다. 대충 이렇게 이게 이제 요 베타 값이 뭐에 해당되느냐면 파이보다는 크고 이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예를 들어 1.5 파이다 그럼 그 제곱하면은 파이가 3쯤 되니까 1.5 곱하기 3 하면은 4.5쯤 되고 25 되니까 2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이 높이가 확 줄어듭니다. 아주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조금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조금 확정해 가지고 여기 요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람다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됐다가 잠시 올라갔다 이런 이제 그래프예요. 여기 바로 회절 효과죠. 회절 단일 슬릿 효과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 y tilde. 코사인 제곱 y tilde. 이 함수에 요 코사인 제곱 y tilde는 더블 슬릿 효과고 베타분의 사인 베타 제곱은 싱글 슬릿이죠. 자,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1과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1이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y tilde 값이 자, 0일 때 1이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0 그리고 파이 2파이 3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하지만 제곱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점들에서 코사인 제곱 y tilde는 1이 됩니다. 코에 반해 가지고 y tilde가 이제 요거 사이 값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값이 0이 되죠. 자, 요거에 해당되는 사인 세타 값을 적으면은 자, y tilde는 이 y tilde 요 값이죠. 요게 파이가 된다. 요게 파이가 된다는 얘기는 람다분의 d 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고 사인 세타가 d분의 람다는 얘기죠. 이때는 사인 세타 기준으로 쓰면은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d분의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d분의 2람다 요런 지점에서는 코사인 제곱 y tilde가 1이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d분의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2d분의 3람다 각 사이 값이죠. 여기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코사인 제곱 y tilde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0을 빼먹었네요. 0도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0도 안에 들어갑니다. 0. 이거 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과 d분의 람다. 자, d분의 람다는 a분의 람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자, a분의 람다와 d분의 람다. 자, 어느 게 큽니까? d가 a보다 크다 그랬죠. a는 싱글 슬릿의 폭이고 d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죠. 그 d가 크다는 얘기는 a가 작으니까 분모에 있는 게 작으면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d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a분의 람다는 d분의 람다 10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d분의 람다 요 값에 해당되는 거 0에서는 1이 되고요. 당연히 파란색으로 할까요? 0에서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람다보다 훨씬 작은 d분의 람다 여기 d분의 람다를 요쯤 할까요? 뭐 정확한 값은 모르니까 d분의 람다에서 또 1이 되는 거예요. 또 1이 돼요. 꼭대기. 그 다음에 d분의 2람다 요거 2배 되는데 d분의 2람다죠. 여기서도 1이 돼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슉 올라갔다가 요 사이에서 제로 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제로 됐다가 올라갔다가 제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다 그리긴 힘든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오실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의 이게 변하는 패턴보다 파란색의 변하는 패턴이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은 보다시피 D가 A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D분의 람다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그래서 더블 슬릿의 피크는 자주 나타나고 싱글 슬릿은 가운데 부분이 이게 푹 퍼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제로 포인트까지 거리가 훨씬 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야죠. 두 개 곱해가지고 4배 I0까지 또 곱해줘요. 4배 I0.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다 감안한 값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녹색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따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최종적인 싱글 슬릿 효과를 감안한 이제 이게 IP가 되고요. P점의 위치가 사인 세타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대략 여기 이제 A분의 람다, 여기 마이너스 A분의 람다, 이 부분은 D분의 람다, 이건 2배 D분의 2 람다 이렇게 해주면은 제일 이제 센터에서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1 곱하기 1은 1인데 또 4배 I0 곱하니까 요거는 4배 I0까지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두 개를 곱하니까 이제 D분의 람다에서 이 파란색은 1이지만 빨간색은 1이 아니죠. 그래서 빨간색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 빨간색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빨간색을 점선을 해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안에 집어넣는데 이제 두 개 곱한 걸 그리니까 녹색으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쑥 제로 됐다가 그다음 올라갈 때는 4의 제로까지 안 가고 요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빨간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이 바로 최종적인 IP 그래프입니다. IP 그래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잘 보면 말이죠. 발 걷었고가 점점점 센터는 아주 이제 4I0로 밝았다가 그 다음 맥시멈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참고로 요 A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A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A 값이 요 A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A 값이 아주 작고 그럼 A분의 람다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A를 무시하면 녹색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녹색만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싱글 슬릿 효과를 무시한 더블 슬릿 결과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가운데 부분 좀 밝았다가 이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이 더블 슬릿 효과가 나타나다가 그다음 제로 포인트까지 갔다가 또 약간 살아났다가 이제 가루가면 거의 제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빨강색이 이게 싱글 효과죠. 그다음에 이제 오실레이트 하는 여기에 녹색 오실레이트 하는 게 더블 효과고요. 두 개 합친 게 바로 이제 녹색 그래프죠. 자, 그래서 싱글 슬릿 효과를 감안한 더블 슬릿 효과를 소개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식 같은 것들이 다 결부돼 있어 가지고 이 롱 스토리를 짧게 이렇게 쪼개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쉽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회절 효과하고 감안해 가지고 분해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